연초에 개봉해서 스리슬쩍 흥행을 하고 사라지는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흡혈괴마의 비밀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는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리즈를 끌고 가는 주인공들과 관람 포인트들을 알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선 명탐정의 주요 등장인물들과 시리즈의 특징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김민, 왕의 명을 받고 특정 사건들을 수사하는 탐정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왕이 직접 나서서 구해주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또 어쩔 때에는 뜬금없이 유배를 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정에 드나드는 꽤나 높은 직책의 인물로 어디서 배웠는지는 영화에서 단 1초도 설명이 되지 않지만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막상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싸움을 잘 못하는지 자주 도망을 다니는데 또 막상 싸움을 하면 꽤나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허당끼가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겠죠. 뛰어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희한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며 논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말로 따져서 밝혀낼 수 없다면 고문을 통해 밝혀지는 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잘 헤쳐나갈 것 같지만 마음을 뺏긴 여성 앞에서는 유독 어버버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변장을 해도 설정에 신경을 쓰는 세심함을 갖추었고요. 무엇보다 본인 말로는 수학풀이에 도움이 되는 큐브를 얻으러 간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으로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인에게 들통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1편에서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모른 척 해주는 장면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한서필, 어찌 보면 김민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개를 가져다주는 개 도둑 혹은 개 장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일명 한객주. 수완도 좋고요. 도박도 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맨손으로 잘 탈출하고요. 맹견들도 잘 길들여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김민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김민의 중요한 사건들에 항상 함께합니다. 아마도 김민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합리적인 언행과 신분제를 싫어하는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멋있는 모습 말고도 김민의 단점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심지어 대놓고 김민의 미끼로 쓰이면서 뒤통수를 맞은 적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민에게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신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영혼의 파트너죠. 방씨, 1편에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인 척 연기를 하지만 사실은 괴력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암살자로 등장해서 김민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김민의 작전에 의해서 착해지고요. 2편에서는 김민을 돕는 뱃사공으로 잠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도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있으니까 나오면 반가워해주세요. 인물은 이 3명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몇 개 짚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탐정물이니까 수사물에 기대하시는 포인트는 다 들어있고요. 이번 작품의 제목이 흡혈괴마의 비밀인데 실제 2편의 마지막 부분 두 주인공이 흡혈귀에게 살해당한 것 같은 시체를 살펴보던 도중 흡혈귀로 보이는 귀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편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1편과 2편에 모두 이런 느낌의 추격전이 꼭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 추격전이 3편에서도 재현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 허당끼와 능청스러운 처세술을 동시에 갖춘 김민의 캐릭터를 살린 태세전환 개그도 수시로 등장합니다. 객주 규모만 크다면야 못할 것도 없지. 너무 쉬운데? 그 많은 현물을 돈을 받고 내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 쉽지 않은데. 2편에 가서는 한서필도 이 태세전환술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밥도 차려줬으니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왜 온 것이냐?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과연 3편에서도 이런 능청스러운 모습들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매번 달라지는 여주인공의 캐릭터 역시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영화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오가며 주인공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 여인들은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간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일단 2명 모두 각자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편의 주인공은 평등한 세상을 믿으며 전통에 맞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양반집 규수였으며 2편의 주인공은 신분제로 유지되는 조선 사회의 틀 자체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탈조선의 삶을 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3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캐릭터일지 궁금하네요. 김민이 감옥의 간수들을 매수할 때마다 등장하는 어른들의 책 김상궁 시리즈 역시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2영화를 통틀어 총 3권의 김상궁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는 정통 사극이 아니라 퓨전 사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대어 그리고 현대적 도구들을 활용한 장난들이 등장합니다. 김민이 비행기를 발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반딧불이를 이용한 손전 등도 극중에 등장하고요. 지푸라기로 불을 붙인다는 지푸라는 도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합니다. 또
콜택시의 개념을 이용한 부름배 같은 언어 유희도 마구 등장하죠. 그리고 아예 현대어를 이용한 이런 식의 대사들도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양반? 이게 죽으려고 진짜. 나리, 뭐 양반이라 온 게 그 잘못된 건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울컥하는구나. 과연 이런 장난들이 3편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들과 시리즈의 특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조선 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을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